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정입니다. 오늘부터는 따로 모델 작업을 해서 이렇게 동영상 보여드리는 게 쉽지 않아서 이제부터는 살롱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영상을 녹화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더빙 작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영상이 이제 고르지 못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깨 기장에서 닿는 세미롱의 기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아웃라인을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해서 하는 건데, 이제 어깨에 닿기 때문에 머리가 이제 기장이 빠치는 기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축 부분부터 해서 이제 약간의 일자로 자르고 있는데, 너무 V자로 자르거나 그러시면 안 예쁩니다. 꼭 구분하시고, 지금은 내추럴 폴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지금 자르고 있고요. 전체적인 형태는 디패럴 포인트 커트, 약간의 디패럴 포인트 커트에 맞춰서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주기 위해서 끝부분의 질감을 동시에 추구하고 기장도 같이 자르는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하고요. 지금 머리를 좀 숙여달라고 고객님께 요청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목덜미 부분에서 머리 부분이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눌러서 내추럴 폴 상태에서 이제 손가락으로 눌러서 자르게 되면 사실은 내추럴 폴이 아닌 모발이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진 상태가 아닌 이제 마이너스 그레듀에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마이너스 그레듀에이션. 그래서 이제 겉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제 안쪽 기장, 겉부분 쪽이 길어져요. 안쪽보다도. 그래서 안쪽이 더 짧고 겉부분이 이제 길어지는 거를 이제 마이너스 그레듀에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연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의 층 자체 아웃라인을 소프트하게 하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 90도에 가까운 디패럴 포인트 커트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시간은 한 12분 정도 커트가 다 끝나요. 실제로 지금 살롱에서 하고 있는 걸 그대로 거의 100% 다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끝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뒤쪽 부분은 방사선 섹션으로 진행합니다. 방사선 섹션을 진행하는데, 보시게 되면 패널을 한 5에서 6cm 정도 하는데, 백포인트에서 거의 90도 상태에서 약간의 이게 라운드 형상으로 지금 자르고 있어요. 이제 골든 포인트에서 90도 정도로 자르게 되면 이 커트 형상 자체가 이제 밑에 쪽이 너무 무겁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하고, 보시게 되면 지금 약간 손가락 가지키고 있죠. 이 부분이 뚜껑이 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뚜껑이 있나 없나 갭을 항상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뚜껑에 자국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패럴 포인트 커트를 통해서 작업을 좀 블렌딩을 해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사이드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백 포인트 같은 경우는 방사선 섹션으로 진행하고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버티컬 섹션으로 진행을 해서 거의 온도 베이스 패널 자체 섹션의 중앙으로 꼴 모아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섹션을 지금 보시면 한꺼번에 들어 올려서 지금 크로스 체크를 해주고 있어요.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하게 만드는데, 보시게 되면 기장과 질감을 같이 구하고 있고요. 손가락으로 하는 동작을 한번 보시겠어요. 손가락 계속 만지작 하잖아요. 지금 저게 무슨 동작이냐면, 머리를 커트한 상태에서 모발의 이게 율동감을 이제 손가락으로 모발을 흔들어서 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비비작 하게 되면 뭉쳐있는 부분이 손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손으로 자꾸 비비작 거리는 거예요. 왼손으로 해서 보시면 자꾸 떨어뜨리고 다시 비비작거리고, 다시 떨어뜨리고 또 섹션을 비비작거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모발의 율동감을 체크하기 위한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발을 흔들어서 보는 것도 있고, 모발이 떨어진 상태에서 모발의 자국, 모발 커트 자국이나 이런 것도 보는 거 있지만은, 손가락으로 잡아서 율동감을 체크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트의 표면의 레이어드의 양과, 그 다음에 모발이 어느 정도에 뭉쳐 있는지를 보고 하고, 그 다음에 겉부분, 겉단에서 생기는 그 뚜껑머리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미치가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자국이 많고 어느 정도 블렌딩을 해줘야 되는지를 보고 계속 체크를 하면서 디패럴 포인트에 가깝게 바로 자르고 있어요. 저렇게 자르기 때문에 블런트 커트로 질감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빠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느낌만 맞춰서 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롱레어 같은 경우나 이런 세미롱 같은 경우는 기장 설정을 블런트로 잘라서 질감 처리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걸려도 10분 안에 커트가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커트는 지금 블런트 커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감 커트를 들어갈 거예요. 전체적인 이제 기장 맞춰 이제 앞쪽에 우선 이제 포워드 상태로 해서 앞쪽에 이제 층을 별도로 좀 내고 있고요. 슬라이드 커트로 좀 자르고 있어요. 지금 쓰는 가위 같은 경우는 에메랄드 드라이백과 2번 가위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컷과 그 다음에 질감 처리, 그 다음에 포인트 컷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가위를 체인지를 해서 질감 텍스처 위주로 해서 앞으로 포워드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커트를 같이 할 때는 블런트 컷보다는 이렇게 특수 가위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가위 같은 경우는 디자인랜드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가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시면 꼭 한번 사셔서 쓰시고요. 정말 이런 가위를 잘 쓰게 되면 남들 살롱하고 확실히 경쟁력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가위를 좀 구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반 드라이 커트 가위, 뭐 비드라이나 이런 거 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블런트가 안 됩니다. 블런트 커트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위 날 끝쪽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밀려요, 쓰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제가 이거를 특수 제작을 해서 지금 특허를 받아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품 싼 거는 30만원대도 있고, 그러니까 30만원대, 뭐 60만원대, 6만원이 넘는 가위도 있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은 다 동일하고요. 뭐 액세서리라든지 베어링이 들어간 유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고려를 해서 구매하시는데 좀 여기 생각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앞쪽 포워드 방향으로 해서 스퀘어 라인을 해서 디패럴러 포인트 커트로 작업을 하면서 기장과 질감을 지금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쪽 부분, 탑 쪽에 지금 코너를 제거하고 있거든요. 앞쪽이 좀 더 짧고 이쪽으로 가면 길어질수록 길어지게 하려고 지금 앞쪽이 지금 커트상에서 지금 화면상에는 보이지 않는데 앞쪽이 좀 짧고 뒤쪽이 길어지도록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코너를 제거하고 있는 공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머리를 자꾸 마른 상태에서 많이 자르시게 자르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에 물을 최소한으로 뿌립니다. 물을 최소한으로 뿌리게 되면 가이드라인은 잘 보이진 않는데 모발이 율동감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텍스처 커트에 맞춰서 커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뒤쪽 부분으로 나눠서 앞쪽 부분에 이렇게 좌우에 맞는지 밸런스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마른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확실히 텍스처 커트가 눈에 잘 보여요. 그래서 율동감이라든지 무브먼트라든지 뭉쳐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잘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시간이 굉장히 현저하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밑에 쪽 부분에 맞는 부분, 밑에가 조금 무겁다고 판단돼서 베이스 커트로 해서 다시 한번 맞춰주고 있고요. 예, 자꾸 뒤쪽에서 손가락 좀 계속 만지죠. 저게 뭐냐면 모발이 흔들려서 안 보이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져서 어디가 더 뭉쳐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가 더 가벼운지 저걸 지금 그 방법을 체크를 해주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질감 처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질감 처리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강조하죠. 뿌리 부분의 3분의 1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언더에서 지금 들어가서 C자의 형태로 해서 자연스럽게 테이퍼링 해주는 작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겉단 보시게 되면 겉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cm 정도는 안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겉단 같은 경우는 커트를 잘못하거나 질감 처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일어섬의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대로 들어가서 언더로 해서 뿌리 부분의 3분의 1 부분만 공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끝부분은 저희가 디패럴러 포인트 커트를 통해서 잘랐기 때문에 굳이 끝부분이 이미 가볍기 때문에 엔드 시닝에 관련된 뭐 이런 질감 처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뿌리 부분만 공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장 같은 경우 세미롱이기 때문에 특히나 율동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발 전체 길이의 중간 정도에서 자르게 되면 율동감이 두피 쪽에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두피 가까이까지 들어가서 잘라주고 있기 때문에 모발에 율동감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움직임의 스타트 뿌리 가까이까지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틴닝 가위를 치지 않고 특수 가위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뿌리에 일어섬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모발이 테이퍼링 되는 작업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작들을 잘 살펴보셔야죠. 보시게 되면 연속해서 지금 자르고 살롱 패턴으로 지금 속도로 자르기 때문에 계속 만지작 하잖아요. 저게 그냥 시작되는 동작이 아니고 보시게 되면 손가락을 자꾸 비비고 손가락 검지하고 중지로 잡고 손가락을 계속 비비면서 만져보잖아요. 그러면은 뭉쳐있는 부분이 손에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 체크 하는 방법은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방법, 그다음 만져서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물어서도 할 수 있는 방법, 시진법, 문진법, 촉진법,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보통 시술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거 같은 경우는 만져보면서 작업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통해서 만져보면서 모발이 뭉친 부분을 계속 찾아서 자르고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크로스 체크 방법은 시진법, 눈으로 보는 법, 문진법, 물어서, 말로 해서 물어서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촉진법, 만져서 찾는 방법, 이 커트의 세 가지, 이런 느낌을 내서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지는 동작, 저거 아무 뭐 쓸모없이 하고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지게 되면 패널 그대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 모발이 뭉쳐있는 부분이 계속 느껴져요. 느낌 손가락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속 만지작 하면서 계속 뭉쳐있는 부분을 눈으로 또 찾고, 또 시진법으로 찾고, 그 다음에 촉진법으로 만져서 지금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네이프 부분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작업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져보죠. 지금 이제 무브먼트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제 집에서 고객님이 작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손질이 잘 될 것인지, 이제 그거를 체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왼쪽이 굉장히 더 많이 무거웠어요.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인데 양해를 구하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필리핀, 태국 사람, 태국 분이십니다. 태국인데 이제 태국 분이신데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세요. 저한테는 머리 자르는 단골 손님인데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에디, 네가 머리를 자르면은 손질이 되게 쉽게 오래 간다라고 그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손가락 계속 가리키고 있죠. 이거는 지금 가르마 있는 부분을 제가 손가락을 일부러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가르마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그 상태를 그대로 지키셔야 돼요. 슬라이드를 넣게 되면 거기가 잘 뜨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르마 쪽은 파악을 하시고 웬만하면 질감처를 하지 않고 가르마 중간에 1cm 정도 남겨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트는 이미 벌써 작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링 하는 걸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스타일링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세미롱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살롱에서 빠른 시간 내에 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드라이를 별도로 다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를 좀 약간 세미 스타일로 해서 약간 완벽하게 드라이를 하지 않고 그냥 이게 대충 한 2~3시간 정도 되면 풀릴 정도만 딱 스타일링 해줘요. 내가 의도했던 머리가 이렇게 의도를 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딱 그 정도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하루 종일 가게끔 정말 뜸들여서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돈을 따로 받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 이렇게 돈을 따로 받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살롱에서 하는 것보다 되게 건성건성 한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거는 돈을 따로 받고 하는 작업이 아닌, 우리가 스커트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했고 거기에 맞는 스타일링을 제공했고 그 다음에 결과는 이런 느낌으로 나왔다는 거를 고객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뜸도 살짝 덜 들이고 바로 스타일링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2~3시간 있으면 풀린다는 딱 그 정도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양쪽 밸런스 맞춰서 네이프 단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자놀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자놀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특이사항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 하게 되면 머리 그 아이롱으로 훑어내는 작업을 아마 할 겁니다. 보시면 섹션 나눴죠. 후대각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아이롱기를 한번 훑어내요. 자, 이 작업 같은 경우는 모발에 잔류해 있는 스팀을 날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발에 잔류해 있는 수분을 날려서 이 지속력을 최대한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롱을 하실 때는 이제 바로 아이롱 커를 먼저 잡지 말고 이렇게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커를 잡아주시게 되면 이제 지속력이 확실히 더 오래 갑니다. 모발의 수분이 보통 한 10% 정도 있다 그러면은 먼저 이 선작업을 하시게 되면 보통 7%에서 8%까지 떨어지거든요. 모발의 수분력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속력이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굵게 네이프 2단, 그 다음 위쪽 3단, 지금 중간 부분 3단이죠. 미들 부분 3단 정도로 좀 잡고, 왼쪽 3단, 오른쪽 3단. 오른쪽 3단 중에 첫 번째 단을 지금 잡고 있고, 지금 컬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옆으로 가면서 하는데, 옆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사이드뱅이나 이런 거 되면, 이제 옆에 부분 최대한 두피 쪽으로 가까이 가서, 이제 얼굴 쪽에 가까이 가서 어쩔 수 없이 웨이브를 하게 되는데, 얼굴 쪽에 닿을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페이스런 라인 할 때는 항상 화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훑고 수분 날리고 그 다음에 다시 웨이브를 잡아서 해주신다고 그러면 되고요.
지금 리버스 컬을 좀 잡고 있어요. 리버스 컬 했을 때 훨씬 더 우아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리버스 컬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넘겨서 이제 앞쪽 부분 따로 찍찍이 롤러 같은 걸로 말아 주셔도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안 말아줬는데, 지금 원래는 이제 이분이 뭐 샴푸도 안 하고 이제 가신다고 그랬는데, 자주 오신 단골인데 제가 이제 스타일링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스타일링 해준다고 그래서 잡고 있고요. 위쪽은 덮어지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앞쪽 방향으로 흐르면서 뒤쪽 방향으로 웨이브가 발생되어 있고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 방향 후덜각으로 흐름 흘리게끔 앞쪽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쪽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이 전체적인 느낌만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커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커트 같은 거 10분에서 한 12분?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15분 이상 안 넘어가고요. 아이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분 정도에서 다 끝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시게 되면 상담하고 그 다음에 손님 나가는 데까지 30분 미만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다른 한국 살롱에 비해서는 좀 속도도 많이 빠르고요. 섹션을 많이 잡고 한꺼번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뺄 수 있고, 블런트 커트를 잘 사용 안 해요. 숏커트도 블런트 커트를 진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살롱에서는 시간이 돈인데 블런트 커트로 해서 하게 되면 또 질감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왜 그래? 블런트 커트를 하게 되면 그걸 또 블렌딩을 해줘야 돼. 깨야 되잖아요. 딱딱하니까. 끝부분이 하드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깨야 되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질감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질감 처리하고 베이스 커트를 한꺼번에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살롱에서 정말 살롱 커트 빠른 시간 내에 디자인만 잡아서 베이직에 맞춰서 머리만 딱 자르고 딱 잘라서 보내버리고 그래서 딱 돈 받고, 그래서 30분 만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6만원 정도 받거든요. 여자 손님 이렇게 해주면 6만원 정도 받는데 손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찾는 손님도 많고, 그리고 크레임이 걸리는 경우가 다 거의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베이직에 항상 맞춰서 자르고, 대신에 섹션 같은 거 불필요하게 뭐 짧게 트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막 10만원 넘게 그렇게 하게 되면 10만원 넘게 받아야 하는데, 사실은 뭐 10만원을 낼 수 있는 고객층이 더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노멀한, 그냥 보통의 가격으로 해서 조금 더 스피드 있게 빼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저희가 이제 일을 해서, 지금 가게 브리스번에서 오픈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뭐 굉장히 바쁜 샵 중에 하나고, 저희가 구글 리뷰 같은 경우는 호주 브리스번이나 퀸슬랜드 전체에서 가장 많은, 호주 미용실들 포함해서요, 가장 많은 리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세럼해서 바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해서 흐름 맞춰서 하는 거, 무게선이 잘 뭉치지 않게끔 머리 텍스처에 무게선이 뭉치지 않는 걸 굉장히 포인트로 많이 잡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살롱에서 어느 정도 빨리 자르는지 그걸 좀 보여주고 싶긴 했어요. 사실은 모델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설명 많이 하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살롱에서 직접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걸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손동작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